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올해 하반기 집값 전망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듯이 똑같은 조사 결과를 놓고도 각자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주도하는 게 아마 언론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이 유튜브 채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팩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설문조사일 뿐이라는 사실도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설문조사의 주체는 직방에서 했습니다. 그걸 또 언론에서 각자의 시선에 따라서 해석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똑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각기 다른 언론사에서 각각의 타이틀을 정한 겁니다. 모두 팩트를 전달하는 타이틀인 건 사실입니다. 거짓말은 또 절대 안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알아는 봐야겠죠. 첫 번째, 하반기 집값 내린다 46%, 오른다 예측은 3배 늘어. 이 기사의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오묘한 타이틀입니다.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른다, 예측은 3배 늘어. 이 부분에만 눈에 크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오른다는 예측이 기존에 비해서 3배 늘었다는 이야기니까 집값 상승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 아마 콕 집어서 강조할 내용이고 주택 구매 심리가 살아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집값이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반기 집값 내린다 46%, 이 부분에 또 포커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집값이 내릴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 정도는 된다는 이야기니까 주택 구매 심리가 하반기에도 살아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집값 전망, 하락 응답은 줄고 상승은 증가. 이 기사는 전체적인 무게감이 올해 하반기에 상승할 것 같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줍니다. 절반에 가까운 46%가 하락할 것 같다고 예상한 것을 타이틀에서 쏙 빼버리니까 한쪽으로 확 쏠리는 느낌이 납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 바쁜 사람들입니다. 저도 하루하루가 굉장히 바쁩니다. 부동산 일도 해야 하고 임대료 걱정도 해야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도 구상하고 유튜브도 지금 영상 만들어야 되고 다이어트 하는 와이프를 위해서 오늘 저녁 메뉴는 닭갈비 볶음밥을 준비했을 때 밥을 2공기만 볶으면 남자가 손이 작아서 어디다 쓰냐고 또 화낼 거니까 3공기 볶은 다음에 2공기만 볶았다고 거짓말해서 이 밥을 먹이는 전략도 또 제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우리 모두 하루를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이런 기사는 타이틀만 살짝 보고 대략의 정보를 내 머릿속에 대충 입력하고 그걸 또 믹스한 다음에 내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수많은 관심 뉴스 속에 이 타이틀을 보고 빠르게 지나가기만 한다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키워드는 과연 뭘까? 저의 짧은 소견으로 추론해보면 집값 전망, 하락 줄고 상승 중가, 요렇게만 내 머릿속에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집값 그리고 상승, 이 2개의 키워드만 머릿속에 남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광고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카피를 선정할 때도 이런 비슷한 걸 유도하긴 합니다. 거짓이 아닌 팩트만 나열하고 이걸 또 잘 조합을 하고 믹스를 하면 그러면서 그 이후에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게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팩트만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하락 대략 46% 정도 되고 보합으로 생각하는 분은 22%, 그리고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 같다 상승으로 보는 사람은 32% 정도 됩니다. 일단 팩트를 보면 상승보다는 하락할 거라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이걸 또 하락론에만 초점을 맞추면 국민의 절반은 집값을 하락할 걸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 저는 보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22% 정도 됩니다. 우리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바로 중도층입니다. 중도층의 선택이 어떤 결정을 짓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보합의 의견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과연 지금 가격에 집을 구매할 의사가 있을까 없을까? 이 속뜻의 풀이는 각자가 해봐야겠습니다만은
보합 의견이 지금 가격에서 집을 구매하지는 않겠다라고 한다면 하락 쪽으로, 부동산 하락 쪽으로 의견이 대략 한 68% 정도가 되는 거고, 만약 지금 가격이지만 나는 살 의사가 있다라고 본다면 집값 상승 쪽으로 54% 정도가 된다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설문조사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직방에서 똑같은 내용을 과거에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말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말은 아무래도 거래가 거의 없으면서 어디까지 집값이 하락할지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락이 78%, 상승이 10% 정도였습니다. 하락할 것 같다는 의견이 꽤 많았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동산이 상승할 것 같다는 의견이 그 당시 10%였는데 이게 이제 3배 늘었다 이겁니다. 10%에서 32%로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 같다는 의견이 늘어났는데 여기에만 지금 집중적인 어떤 포커스를 맞추는 것으로 지금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무슨 일이 과거에 있었나? 왜 집값 상승과 하락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하게 됐나? 일단 각종 부동산 규제가 해제가 됐습니다. 이 사이에 둔촌주공 살리기를 해야 하니까 그냥 각종 규제를 확 다 풀어버렸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도 우리나라는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즉 대출 부담을 낮춰서 집을 살 수 있게 지원을 해준 겁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한 어떤 대출 지원도 부동산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모든 부동산 부양책은 다 쓴 것 같긴 합니다. 추가적인 부동산 하락은 원치 않는다는 그런 시그널이 시장에 강력하게 전달된 효과, 그게 이렇게 바뀐 효과라고, 이유라고 봐야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정책이 잘 됐고 못 됐고를 논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잘했고 못했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논리는 이곳에서 생각할 건 아닙니다. 단 부동산 정책의 흐름은 알아야 집을 사든지 팔든지 뭐 분양을 받든지 무슨 결정을 할 때 우리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흐름은 꼭 파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둔촌주공 살리기 여파가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부동산 가격의 조정 국면을 거쳤다면 다주택자 매물 그리고 갭투자 매물이 터져 나오면서 주거 안정이라는 효과가 발휘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최상급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1주택자, 이분들한테도 그게 더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둔촌주공 살리기를 통한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 확인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또 폭등하는 그런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서울은 거의 대부분 분양이 지금 완판되고 있습니다. 고분양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완판은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점점 더 선택이 어려워지는 그런 시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사람들이 앞으로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그 이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건 아무래도 경기 침체 지속입니다. 32.5%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뭐 당분간은 경기가 계속 어려울 것만 같습니다. 경기가 어려운데 집값만 상승하기란 조금 어려울 수 있겠고,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부작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 집값의 영향에 상당히 나중에 크게 데미지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가격 수준이 높다는 인식이 23.7%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의 가격 수준은 한 2020년 정도의 아파트 가격 수준이 지금 현재의 아파트 가격 수준입니다. 비슷합니다. 요 정도 가격이. 올해 초 금매가 거래됐을 때 그때 또 일부가 또 한 2019년 요 정도 가격까지 되돌아간 곳들이 서울에도 있었습니다. 그게 거래가 된 겁니다. 제가 2021년에 부동산 하면서 느낀 점은 매수자들이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정말 많이 버거워했습니다. 21년에는 실제로 집도 뭐 이거 좋고 나도 마음에 들고 나 이거 사고 싶은데 결국은 돈이 부족했던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2021년 가격에 집을 살 사람이 그러면 앞으로도
많이 나오기는 어렵겠구나 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돈이 있어야 집을 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야지 하면서 꼭 시나리오 쓰다 보면 이야기가 3000%로 빠져서 이제야 언급을 하게 되네요. 2021년도에 집을 샀던 사람들, 그 당시에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본인의 소득 대비 그리고 자산 대비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서 많이 버거웠던 사실은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21년 가격까지 가서 거래가 되는 게 쉽지는 않다. 이 밖에는 기준금리가 동결 기조지만 금리가 높다는 인식이 한 18.7%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스물스물 금리가 오르고 있긴 합니다. 기준금리만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는 건 또 아니기도 하고 기준금리도 언제까지 미국과의 차이를 버텨낼 수 있을지 그거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예금금리를 지금 또 그리고 스물스물 올리는 그런 은행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4%대 예금금리도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대 마진, 예금과 대출의 마진 차이 결국은 대출 금리를 올려서 채우는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본다면 금리는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도 활짝 열려 있다라고 생각해 둬야겠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만 몇 개 뽑아 본 겁니다. 언제나 팩트를 체크하고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의 속뜻을 또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간혹 와이프, 그러니까 밥 잘 사주는 누나가 나 다이어트 하니까 오늘 저녁은 간단히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뜻은 밥을 조금 먹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도 한 통 먹겠다는 그런 뜻이니까 항상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속뜻을 잘 간파하고 살아야 해.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그리고 댓글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 누나, 그렇게 하면 살 안 빠져.